배달앱상의 문어발식 영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배달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메일 번호가 있어요. 메일 번호가 플러스 시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0개가 좀 넘네. 전화번호는 30개가 넘지만 모든 음식은 이곳에서만 조리됩니다. 책자는 지금 아예 안 하시고 그럼? 책장이 쿠폰만 저희 거 같이 메뉴가 많으니까. 자체 꽂하는 거? 그때는 다 저희 광고들 하는 것만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플까지. 어플은 저기 있어요. 6가지 차례 있거든요. 한 가게에서 여러 개 이렇게 등록해도 어플 업체에서는 그냥 다 5개밖에 안 해줘요. 사업자는 그만 만들어서 놔두니까. 원하는 만큼. 놀랍게도 배달앱 회사 측에서는 한 가맹점주가 여러 업체로 등록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메일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본사지경이라 5개만 딱 걔네 광고도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메뉴를 올려주면 나머지는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해주는 분이 있어요. 메일을 올려주면 콜이라든지 리뷰 같은 게 있거든요. 잘 처음 쓸 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망한 가게 거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한 달로 상호 바꿔주고 리뷰 그대로 놨어요. 어떤 상호가 있으면, 어떤 가게가 있었으면 거기 리플 달린 거를 다 두고 가게 이름만 그대로 바꿔서 저희한테 옮겨준다니까. 어플도 공부해야 돼요. 리뷰 달고, 가짜 리뷰 달고. 가짜 리플. 도시락 같은 거. 우리에게 얼마 전 새로 등록했다는 가게를 보여줍니다. 이에요. 리뷰를 달아주잖아요. 달아놓은 거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달아놓은 걸 가져서. 그래서 이제 달아놓은 거를 쭉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작업한 거고. 직접 올리신 거? 이게 바로 가게 주인이 순수 사진까지 찍어 등록한 가짜 리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리뷰들을 내려보면 본인이 작성한 글에 직접 본인이 답글을 단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해당 배달앱 측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은 현열 인터뷰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한 방식은 논의한 뒤로는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배달앱 측의 태도. 결국 서면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어발식 영업을 제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야식 배달 업소들이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영업 방식의 문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의 리뷰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돼야 하는 행위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초창기에는 없던 직접 승인 시스템을 2013년 9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시 매장에 직접 방문해 매장 상태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의 검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식약처의 업무이지 배달앱 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매장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에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기본적인 가맹점의 확인 절차조차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줘요, 쿠폰은. 왜냐면 수수료가 좀 더 높거든요. 높은 수수료로 원성을 샀던 A 업체에도 수수료에 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네, 업무가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날짜를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표 번호로 상담사 연결만 가능할 뿐 언제 답변을 줄지 알 수 없으며 담당 직원과의 직접 연결도 안 된다던 A 업체. 결국 끝내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같은 가격을 주고 또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빨리 필요하고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비영리 배달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출시 4주 만에 6만 8천 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과연 배달앱 시장에 자정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세간의 그 소상공인들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다한 수수료 논쟁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저거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은 이제 배달음식업 그 연합회라는 사단법인을 지금 만들게 되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선결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 대한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중간 매체 없이 고객과 가맹점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저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요 3사 배달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 합계는 무려 3천만 건이 넘습니다. 이제 배달앱을 빼고 배달 시장을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배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배달앱 측과 가맹점주 모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나온 배달 음식점의 음식 리뷰를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자, 일단 별점이 5개 만점이고요. 기대 안 했는데 풍성해서 기분 좋네요. 단골 신청용. 굉장히 음식에 흡족한 듯한, 만족한 듯한 그런 리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손님이 아닌 가게 사장이 직접 작성한 거짓 리뷰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올린 글에 이번엔 본인이 직접 메뉴 자주 편성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용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답변까지 달아두었습니다. 이런 걸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리뷰가 과연 우리가 선택한 가게의 리뷰가 맞기는 한 걸까요?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믿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가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고 가입비만 내면 문어발식 영업도 눈 감아주다니요. 그것이 편리한 배달 앱의 실체라니 저는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배달 앱을 관리 감독하는 정확한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배달 앱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에게 가짜 리뷰를 작성하도록 알려주는 배달 앱에서 하는 관리 감독이라. 글쎄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